자, 징역형과 금고형을 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징역이 중하다 했어요? 금고가 중하다 했어요? 징역이 중하죠. 징역은 이제 일을 하니까 더 중합니다. 자, 보죠. 50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0조는 전 시간에 했고, 자, 징역을 금고로 바꿉니다. 즉 1심에서는 징역인데 2심에서는 금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형기를 인상해요. 여기 나왔네. 1심에서는 징역 3년인데 2심에서는 금고 5년이 나왔습니다. 그럼 중하게 바뀌었습니까? 가볍게 바뀌었습니까? 3년짜리가 5년 늘었으면 중하게 바뀐 거죠. 그렇죠? 바뀐 겁니다. 반대로 1심에서는 금고 5년 나왔는데 2심에서는 징역 3년 나왔어요. 그러면 불이익 변경이 아닌 거죠? 그렇죠? 군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군복무 2년 할래? 아니면 빡세게 1년 하고 나갈래? 빡세게 1년 하고 나가는 게 더 가벼운 거죠. 그만큼 군복무 기간이 짧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일 안 하고 5년 있는 것보다는 일하고 3년 있는 것이 형이 더 가벼운 겁니다.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상은 불이익 변경이지만 단축은 아닌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금고형을 동일한 징역 형기의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봐봐요. 1심이 징역 3년이고 금고 3년이고 2심이 징역 3년입니다. 일 안 하는 것과 일 하는 거잖아요. 형기는 똑같아요. 불이익 변경인 거죠. 그렇죠? 일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불이익 변경입니다. 그래서 동일 금고형과 징역형을 비교해 놨을 때 동일하다면 일하지 않는 금고가 일한 징역형으로 바꾼다면 불이익 변경인 겁니다. 반대로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는 아니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징역 3년. 징역 3년 형이 2심에서 금고 3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건 불이익 변경이 아닌 거죠. 그쵸? 형기는 똑같고 일하는 것이 일하지 않는 것으로 바뀐 거니까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자유형과 벌금형을 보겠습니다. 자유형은 자유를 박탈하는 형이고 벌금은 재산형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자유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벌금형이 자유형으로 바뀌면 불이익 변경이죠. 그쵸? 반대로 자유형이 벌금으로 바뀌면 불이익 변경이 아니죠. 그쵸?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서 요 2번을 잘 보셔야 돼요. 봐봐요. 자, 다시 1번 봐요. 벌금이 자유형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히 불이익 변경이죠. 반대로 자유형이 벌금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히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벌금으로 바뀌는데 벌금을 미납합니다. 벌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떼와야지. 그게 노역장 유치입니다. 이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 그에 대체하는 환영 처분으로서 노역장 유치 수감되는 거예요. 노역장 유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노역장 유치가 징역형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건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1심에서는 징역 3개월 나왔어. 3개월 나왔는데 이게 1심입니다. 항소를 했어. 근데 2심에서는 징역이 안 나오고 벌금이 나왔어. 벌금 1천만 원이 나왔어.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요. 여기 있잖아. 자유형이 벌금으로 바뀌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벌금을 못 냈어. 못 내니까 몸을 떼와야지. 그게 노역장 유치입니다. 노역장 유치가 됐다면 노역장 유치. 노역장 유치인데 법관이 이 하루 일당 몸으로 때울 수 있는 하루 노역 금액을 얼마를 책정했는가 하면 10만 원 책정했다 볼게. 10만 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내지 못했으면 적어볼게요. 1일 곱하기 10만 원 했습니다.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벌금 1000만 원을 10만 원 나눠보면 이게 100일이잖아요. 100일요. 이 100일인 거예요. 그쵸? 봐봐요. 1심에서는 징역 3개월 나왔습니다.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 벌금 선고할 때 반드시 법관이 붙이는 말이 있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금을 미납할 경우 1일 얼마의 노역장 유치를 정한다. 이렇게 이것을 동시에 선고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결국은 벌금을 못
못 냈다 보니까 1일 10만 원 책정했기 때문에 결국 노역장 유치 기간은 100일이 된 거야. 100일이 된 거야. 그러면 봐봐요. 1심에서는 3개월이면 90일이잖아요. 90일이고 2심에서는 결국 100일을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열흘 더 살았네. 불이익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에 대신해서 내는 것이므로 노역장 유치 기간이 결국 깜빵에서 보내는 시간이 열흘 더 길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벌금을 못 냈을 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이 노역장 유치와 징역살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징역과 벌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형법 시간에 누범이라고 하는 거 배우잖아요. 누범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3년도 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죄를 저지르게 되면 누범 가중처벌되잖아요. 근데 벌금을 3년도 안 되어서 벌금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건 누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을 받았느냐 벌금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더 길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지우고 판례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벌금형의 환형 유치 기간, 이 환형 유치가 바로 노역장 유치입니다. 환형이 뭐예요? 환형이 형이 바뀌어졌다. 형의 종류가 바뀌었다. 벌금형에서 신체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벌금의 환형 유치라고 하는 것은 노역장 유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간이 형기를 초과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하게 바뀌었다. 경하게 바뀐 거다. 중하게 바뀌었다 하면 틀립니다. 경하게 바뀌었다. 다음 벌금액이 같아요. 노역장 유치 기간이 더 길어졌어요. 당연히 불이익 변경인 거죠. 그렇죠? 1심에서 벌금, 2심에서 벌금인데 벌금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나왔어요. 1000만 원 선고됐어요. 항소를 하니 2심에서 역시 벌금 1천만 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럼 벌금액이 똑같아졌잖아요. 근데 1심에서는 재판관이 1일 노역장 유치를 정할 때 1일 10만 원을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벌금을 내지 못할 때에는 1000만 원을 내지 못할 때는 얼마 사는 거예요? 100일을 사는 거예요. 100일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2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 선고하면서 1일 노역장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5만 원 정했어요. 5만 원. 5만 원 책정하니까 여기서는 결국 얼마를 사는 겁니까? 200일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원을 정할까 5만 원을 정할까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딱 규정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관마다 약간씩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노가다판에 가서 노가다를 뛰잖아요. 그런데 어느 아침에 뭐 인력사무소 가서 오늘은 저 건설사무소 저쪽 뭐 아파트 짓는 데를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면 16만 원을 줬어요. 뭐 기술도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지만 기술이 없는 단순히 뭐 물건만 나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오늘 공사장 가니까 16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다른 공사장 가니까 거기는 15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노가다 일당이 16만 원, 17만 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공사장은 16만 원 주고 어느 공사장은 17만 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는 금액도 보통은 옛날에는요. 옛날이라 하더라도 뭐 큰 옛날은 아니고 한 1,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5만 원이 보통이었어요. 5만 원. 근데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10만 원 보통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마다 판사들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뭐 7만 원 책정할 때도 있고 뭐 9만 원 몇천 원 책정할 때도 있고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얼마다 딱 정하지는 않고 약간의 사건의 경중마다 사안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심에서는 1일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2심 가서 1일 5만 원 책정하다 보니까 노역장 유치 기간이 더 길어졌단 말이에요. 벌금은 똑같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더 노역장 유치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뭐다? 불이익 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쵸? 여기 보시게 되면 판례도 벌금 액수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환영 유치 기간에 있어서 이게 2.5배가 된 거예요. 2.5배. 여긴 2배죠? 근데 여기 2.5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반대로 또 한번 볼까요? 반대 보시면 여기 벌금형이 감경됐어요. 감경됐어요. 감경되면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길어졌어요. 불이익 변경이 아니에요. 아니, 노역장 유치라고 하는 것은 벌금을 못 냈을 때 대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1순위가 뭐 1심은 처음 순위를 정할 때 순번 있잖아요. 순번. 순번이 바로 뭐야? 벌금형을 갖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왜 노역장 유치 기간을 갖고 정한 거예요? 이건 벌금형이 똑같기 때문에요.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서 그 다음 순위로 나온 게 노역장 유치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쵸? 노역장 유치 기간 따지니까 2심이 더 큰 것이 길어졌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인 거예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벌금형에서 일단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역장 유치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노역장 유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벌금이 같았을 때 그 다음에 해결되는 문제이지 벌금형에서 차이가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열을 정하게 되는 거죠. 벌금형이 감경됐다고 하면 벌금형이 더 깎아졌네? 그럼 당연히 2심이 더 가볍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건 중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벌금형이 감경됐다고 하면 이것은 중하게 바뀐 것이 아니다.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이겁니다. 노역장 유치 기간이 길든 짧든 일단 벌금형에서 차이가 나면 우열은 정해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노역장 유치 기간도 그렇죠? 일단은 자유형에서 벌금으로 바꿔준 것 자체가 여기서 바로 뭐야? 게임 끝난 거예요. 가볍게 바뀐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이 아닌 거죠. 노역장 유치 기간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똑같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벌금이 1심보다 감경되었다. 감경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 건 볼 것도 없어요. 여기 노역장 유치 기간이 뭐 길어졌네, 짧아졌네, 이거 볼 필요도 없이 불이익 변경이 아닌 거예요. 그쵸? 일단 끊어보고 밑에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밑에 거는 벌금형이 1심보다 감경되었다 그러죠? 그쵸? 감경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짧아졌다 하더라도 이건 불이익 변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감경이 되었다면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이 판에서 보듯이 노역장 유치가 길어졌든 짧아졌든 무시하라. 벌금형이 감경되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됐어요. 형기가 단축됐다고요. 당연하게 불이익 변경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닌 거다. 그 다음에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노역장 유치 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일단 가장 중요한 형벌이 징역형이잖아. 징역형만 갖고 고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벌금형 노역장 유치 기간을 이런 거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서 게임이 끝났는데. 그쵸?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10개월로 단축됐죠? 단축된 거예요. 단축됐기 때문에 그 다음 액수가 같네 마네 길어졌네 짧아졌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불이익 변경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게임이. 그쵸?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앞에 다 중요했지만 이건 부정경 정기형 중요합니다. 앞에 거 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다 중요하고. 자, 부정경을 정경으로 변경될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 여부는 옛날 판례는요, 단기라서 부정경이 단기를 놓고 판단한다 그랬어. 옛날 판례가. 다 그랬어. 다. 부정경만 나오면 무조건 다 단기야. 형사법뿐만 아니고 형법, 형소법, 소년법 등등 해서 부정경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다 단기였어. 100%. 근데 유일하게 깨진 것이 이겁니다. 지금은 단기가 아니라 중간형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판례 나와 있죠. 자, 판례 보세요. 자, 1심 판결 선고 시 소년에 대해서 부정경을 선고받았다. 그쵸? 소년법은 부정경이죠. 19세 미만자. 그쵸? 근데 피고인이 항소를 했어요. 항소심에서 이 친구가 성년이 됐어요. 19세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성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부정경을 못하죠?
정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경에서 정경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랬을 때 불익변경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위에서 본 이 단기형이 아니라 뭐다?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다. 중간형이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 얘가 나와 있지, 얘를 볼게요. 자, 이 소년범에 대해서 장기 4년, 단기 2년의 부정경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1심에서 이렇게 선고가 되었고 항소를 했다면 항소심에서는 이 장기 4년과 단기 2년의 중간형이 얼마야? 중간 4하고 2의 중간이 얼마야? 3이지. 3. 그래서 요 징역 3년형이 중간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례가 밑에 2번입니다. 사례가 밑에 2번. 자, 사례 2번을 보시면 옛날 책 가지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 꺽쇠 1번만 되어 있고 꺽쇠 2번 없을 텐데 뭐 책으로만 보시면 지금 컴퓨터 상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1심에서 이 소년범이었죠? 소년범이었는데 장기와 단기의 최상한인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경을 선고를 했어요. 1심에서. 이 친구 항소를 했거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이 친구 나이가 성년이 됐다는 거지. 성년이 되니까 정경을 선고를 하게 되는데 정경을 어떻게 선고를 했냐면 옛날 판례는 여기 부정경이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기존 판례가 이 단기형을 갖고 기준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7년을 선고한 거야. 7년. 왜? 이 7년이 단기 7년을 갖고 단기 7년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옛날 종전 판례에 따라서 7년을 선고한 거야. 근데 이게 깨졌습니다. 이 판례에서. 그래서 이건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15와 7의 중간 15와 7의 중간이 얼마야? 15 더하기 7 나누기 2 한번 해보시면 얼마입니까? 여기 22잖아. 22 나누면 11이란 말이야. 11. 그래서 11년이야. 11년. 중간형에 해당되는 11년이 뭐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 중간형 색깔 칠하시고 여기 중간형 색깔 칠하시고. 그래서 문제집 가보시면 뭐 최근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숫자를 바꿀 거예요. 숫자를 바꿔서 내면 그 숫자를 더해서 2를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